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지난 연초에 코로나 사태가 번진 지 연말이 됐지만은 잠잠할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연말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이 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적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질서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지금같이 누려왔던 그런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라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 세계 민주주의 질서, 세계 자본주의 질서가 요동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물론 젊은 학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이슨 생커 교수와의 온라인 인터뷰를 기사화해서 언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보도 내용과 그 생커 교수가 출간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된 책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생커 교수는 맨 먼저 저희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복지를 약속하는 경우, 그리고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만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무시하고 그런 그 포퓰리즘에 휩싸여서 마냥 대처하다가 도중에 그런 포퓰리스트로서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남미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도 예컨대 온라인 교육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대학들이 통폐합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 국가보다는 가족의 개인의 삶을 돌보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계 제로에 빠진 세상에 대해서 젊은 미래학자로서 물론 구체적으로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 다소 구체적이진 못하고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 보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 스스로 미래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의 저술의 의미는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넣는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교육이 대세로 잡는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막상 한국에서 시행해 보니까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교의 관리나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기존 교육 체계에선 돈과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했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었다. 온라인 교육은 이런 이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비대면 교육에 일부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 수준 높은 교육을 생애 내내 더 쉽게 돈 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 간 교육 격차는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해마다 대학마다 교수를 중복 채용하는 비효율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도 답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확산되면 규모가 작은 대학은 존폐 위기에 몰리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소비자 입장에선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수업료까지 저렴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비능률, 비효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이 1%대 미만으로 떨어져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대학 정원을 채우는 문제가 전혀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생커 교수의 예언처럼 존폐 위기에 직면하는 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나라마다 재정을 풀고 복지를 확대하는 추세다. 그런데 당신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복지 확대가 민주주의를 전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지금 인구 피라미드로는 국민건강보험,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회보장연금 등을 지탱할 수 없다. 여기에 조세제도와 예산 수요 등이 맞물리면 재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복지를 공약했다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불이행하게 되면 반정부적인 메시지가 유포되고 정치적 행동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 대국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 상대적이지만은 우리보다는 더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우리 경우는 수출 주도형 나라라는 점에서 부존 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무역 질서가 소위 보호 무역화되는 그런 경우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어떤 민주주의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면서 개인의 시대는 끝나거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개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에 의지하기보다 가족이 보살핌을 받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부은 돈을 은퇴 후에 돌려받을 것이라고 자신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70대인 내 부모조차 생전에 연금 고갈 상태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낮은데 평균 수명은 늘고 의료비는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숫자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제도들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능하면 국민연금에 기대지 않는 방식으로 노년 계획을 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상황하고 한국의 상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 확충이라든지 미래 재정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보다 크게 나은 점이 없다고 본다면 노후 보장 문제,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노후 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일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데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돈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주는 돈은 공짜가 아니다. 실제 도입하게 되면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를 끌어올릴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붕괴와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코로나19로 추락한 경제를 구해내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가 국가 부채를 이미 늘려놨다.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도입하면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소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소위 잠룡으로서 활동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재정 계획이라든지 미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반드시 능사만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국가가 국민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이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명확한 메시지 전달, 향상된 검사, 쉬운 데이터 접근, 사회 각성과 공감, 이웃을 향한 관심 등이라고 본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스스로 실천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전체주의적 아니면 상명하달 그리고 사회 통제를 다반사로 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 사태 대비책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통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현재의 이런 코로나 시책에 약간의 미래적 측면에서 문제로 부상할 개연성을 우리가 높이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 직업이 부침 현상이 뚜렷하다. 여행사람은 재앙을 맞았고 소상공인도 힘들다. 반면 가전 인테리어 산업은 후황을 맞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유명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팬데믹이 그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관련 기술 분야가 유망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가령 재택근무 관련 기술이나 재택근무를 관리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사태 이후에 디지털 혁명이 소위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서는 어떤 디지털과 관련된 이런 쪽의 어떤 직업을 스스로 개발을 했었든지 아니면 그런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경제 생활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지난 여름 한국 하늘은 전에 없이 맑고 깨끗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구 이동과 산업 생산이 함께 줄면서 전체적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 사태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한 측면도 있다. 이런 변화가 환경 비즈니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차량과 비행기 이동을 줄일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조업은 강력하게 돌아올 수 있다. 다만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은 친환경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그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위 차량과 비행기 이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 대한 어떤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시대의 이 변화상에 맞는 어떤 공항 개발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연상케 해주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15개 공항이 있는데 그것도 인천, 김포, 제주, 김해공항을 제외하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공항들이라는 점에서 어떤 시대에 역행하는 어떤 국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연상해 보게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문화예술 공연계도 혹독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 가수와 배우가 몇 달 동안 무대에 서지 못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영화와 전시도 찬바람을 맞고 있다. 어떤 대응책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그리고 관련 산업들은 앞으로 당분간 고생할 것이다. 해당 산업에 구체적인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은
문화 비즈니스 관련 기업들은 우선 지출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시도할 수 있지만 이는 코로나19가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래저래 소위 문화예술 관련 사람들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뾰족한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커 교수의 답변을 통해서 연상해 보더라도 코로나 사태의 어떤 세상은 급 변화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각자는 어떤 정부의 지방자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시대에서 개인 스스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먹고 사는 방안이라든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커 교수의 답변을 통해서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각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국가나 어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곁들이는 식의 이런 어떤 살아가는 어떤 방책을 모색하는 시대가 열릴 것을 생커 교수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방책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